PLC XGB, XBC DR30SU에 대한 스펙들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조금 힘드셨죠? 좀 힘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건데 그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좀 사용해보고 싶은 좀 가장 간단한 PLC예요. XBC DR30SU라는 요 PLC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제가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해보려고 얘를 구입을 했고 실제로 작동도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작동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한 분당 하나씩 이렇게 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를 그냥 하나 샘플로라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얘가 지금 220V를 바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모니터를 쓰거나 컴퓨터를 쓰거나 뭐 이것도 다 220V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커넥터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우리 손이 220V 전기에 바로 감전될 일이 없죠. 그런데 얘는 범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전기 기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220V가 바로 손에 닿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감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얘를 직접 바로 전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허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서 꺼낸 모습이고요. 얘를 이제 위아래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지금 원래 모습이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여기 왼쪽하고 가운데 쪽 두 개, 이것들이 다 플라스틱 케이스들입니다. 열릴 수 있는데 위하고 아래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런 그 볼트로 채우고 잠글 수 있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저런 형태로 돼 있는데 저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냐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분에 보통 우리가 압착 단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저 자리에 들어가요. 요 자리에 링형 혹은 Y형으로 되어 있는 압착 단자들을 꽂고 그 압착 단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220V짜리 AC 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위쪽이 보통 입력 쪽이고요. 아래쪽이 보통 출력 쪽입니다. 그래서 입력부하고 출력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여기 가운데 여기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니 5핀을 사용을 하고 있는 USB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LS 산전의 PLC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케이블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가격이 비싸요. 비싸고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그냥 이제 미니 5핀 그 USB 케이블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싼 걸 살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에서 혹은 이제 컴퓨터 산 거나 이런 데서 요즘은 이제 저 모양의 USB 케이블이 일반적으로 잘 많이 팔리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핸드폰 충전할 때 사용되는 USB 케이블은 C타입일 거고 그리고 이제 C타입 사용하기 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게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죠. 그 USB 케이블 썼고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그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혹은 약간 오래된 하드디스크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꽂을 때 사용했던 게 요 이제 USB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미니 5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돼요. 이 PLC를 살 때 이 케이블이 같이 주진 않습니다. 같이 주진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다 전용으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건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예전 PLC들은 이 장치를 사용을 해서만 이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PLC들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적 코드에 꽂아서 쓸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저걸 그냥 꽂아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저건 없을 거예요. 굳이 이거를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두 곳에는 이제 옵션 카드를 꽂아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꽂아서 쓸 수 있는 작은 커넥터들이 있습니다. 요 커넥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판이 있어요. 이런 기판이 있어요. 이 기판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꽂아 가지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모듈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는 거고, 실제로 저 모듈을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사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런 모듈들이 비싸요. 비싸니까 굳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굳이 저렇게 비싼 지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 마이크로 미니 오핀 그 케이블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과 함께 여기 왼쪽에 잘 보시면은 위쪽은 런이라고 돼 있고 아래쪽은 스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가 현재 위로 올라가 있죠. 요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런 쪽에 놓게 되면 PLC가 작동하는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PLC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고 싶으면은 요 런 쪽에다가 이거를 위치시키면 안 되고 요 스위치를 아래로 스위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겨서 스탑 쪽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이제 PC로부터 혹은 노트북으로부터 PLC 쪽으로 USB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PLC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런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이제 PLC를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스탑해서 멈춘 다음에 PC로부터 PLC 쪽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PLC의 내부적인 모습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외형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여기 익스펜션, 즉 얘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혹은 공부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XBC DR30SU라는 이 모듈은 요 안에 이제 파워도 들어있고 CPU도 들어있고 입력 출력부도 다 들어있는, 즉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하나의 제품으로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 위쪽에 있는 입력, 아래쪽에 있는 출력의 접점수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애매해지죠. 조금 더 많이 쓰고 싶다고 해서 얘를 버리고 더 비싸고 큰 걸 사야 되느냐, 아니면 모듈형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판 위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걸 사야 되느냐.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냥 이 옆에다가 이렇게 작은 모듈들 입출력, 일반적으로 입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모듈들을 추가로 몇 개까지 더 붙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위에서 봤던 요 모습들 다시 한번 보면은 위쪽에 있는 여기 빌트인 커뮤니케이션 터미널 블록 이렇게 돼 있죠. 요거고, 자, 커뮤니케이션 터미널 블록이라고 돼 있으니까 쟤는 쉽게 말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즉 통신 포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여기 요 5개의 자리입니다. 요거는 저기 아래쪽에서 한 번 더 보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PLC는 거의 컴퓨터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는 주로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해서 작동을 하죠.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호, 명령을 넣어주고 모니터를 통해서 얘가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PLC는 이제 키보드 모니터가 없고 미리 우리가 집어넣어준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게 쭉 작동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키보드 대신에 여기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호들을 받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는데 이때 얘가 혼자서만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거리에 서 있는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거리에 서 있는 신호등인데 한쪽 건널목 쪽에 있는 PLC에서 혼자 작동을 하고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사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사거리가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있겠죠. 우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호등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신호등이 있을 거고 여기 신호등이 있을 거고 여기 신호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신호등이 혼자서만 작동한다. 여기 반대쪽에 있는 거랑 서로 통신하지 않고 얘가 혼자서 빨간불 파란불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여기서 보이는 불하고 여기서 보이는 불이 사실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널 때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둘 다 동시에 건널 수 있게 양쪽 신호등이 동시에 불이 파란색으로 혹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PLC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다고 했을 때 PLC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보통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크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RS232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RS232 통신 혹은 RS485 통신을 사용을 합니다. RS232나 RS485가 산업 현장에서 거의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통신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모든 PLC에서 정말 아주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PLC에서는 RS232와 RS485 통신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쪽에 있는 선들을 다른 PLC에 연결시켜서 통신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양쪽에 있는 신호등이 동시에 같은 신호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사용되는 게 여기 1번 빌트인 커뮤니케이션 터미널 블록에 있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통신용 이런 포트들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여기 인풋 시그널 인풋 쪽이고요. 이쪽 11번 쪽은 아웃풋 출력 쪽인 거고 여기 10번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이제 쭉 보시면 파워 터미널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터미널 PLC 작동하려면 전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 220V가 들어오는 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LED가 켜져서 각각의 입력 그리고 이제 출력 여기 이제 출력 여기는 입력 쪽 출력 쪽 입력 쪽에 신호가 잘 들어왔는지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고 출력 쪽으로 이제 뭐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은 여기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뭐 3번은 이제 파워, 런, 에러 그래가지고 현재 전원이 들어왔는지 작동 중인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나타내주는 그런 LED 바가 있는 거죠. 여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뭐 6번, 7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6번 옵션 보드 옵션 보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추가적인 어떤 조그만한 보통 도터 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은 보드들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별로 쓸 일은 없어요. 별로 쓸 일은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XBC-DR30SU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들을 갖다 좀 보면은 자, 20SU, 30SU, 40SU, 60SU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제가 여기 20, 30, 40, 60 요 숫자들은 접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접점수. 즉 기본 모듈이 가지고 있는 입력 점수와 출력 점수를 합친 게 30개란 뜻이에요. 얘는 합친 게 20개고 조금 적죠. 합친 게 40개, 합친 게 60개 됩니다. 그래서 30개 정도가 되면은 좀 간단한 테스트들 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실습하고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40개 이상 되면 물론 좋죠.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은데 크기가 좀 커져요. 크기가 좀 커져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장착하고 뭐 사용하고 그럴 때 이제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들고 다닐 수 있고 테스트 해볼 수 있고 그러기에 이제 가장 적당한 게 한 30핀짜리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연산 방식으로 반복, 정주기 연산, 인터럽트 연산, 고정주기 스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입출력 제어 방식으로 스캔 동기 일괄 처리 방식, 리프레시 방식, 그랬고 명령에 의한 다이렉트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스캔 동시 일괄 처리 방식, 리프레시 방식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초기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PLC에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쫙 읽어드리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뭘 스캔하냐 그러면 입력 쪽에 들어있는 그리고 출력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 신호들을 딱 스캔을 하는 거죠. 스캔을 해서 다 읽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P0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P3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거를 먼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더로 짠 프로그램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버려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처리가 끝난 다음에 출력치가 나오죠. 출력으로 P40의 램프를 켜라. P41의 램프를 꺼라. 뭐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가 나온 거를 레더 프로그램 처음부터 끝까지 1스캔 동안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자, 프로그램 언어로는 레더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다리 모양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레더 다이어그램. 그리고 인스트럭션 리스트라고 IL이라고도 쓰는데 어찌 보면은 좀 예전에 그 어셈블러랑 좀 비슷한 형태의 명령어예요. 그래서 얘는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그래서 거의 사양되고 있는 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레더로 얘를 쭉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명령 수는 기본 명령 28개 있고 응용 명령 687개가 있습니다. 요것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연산 처리 속도 1스텝당 94 나노세크, 94 나노세크만큼 사용하는 되는 거죠. 그래서 1초를 1000으로 나누면은 밀리세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1밀리세크를 다시 1000으로 나누면은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마이크로세크를 다시 1000으로 나누면은 나노세크가 돼요. 자, 1초를 1000으로 나눈 게 밀리, 다시 그걸 1000으로 나눈 게 마이크로, 그걸 다시 1000으로 나눈 게 나노입니다. 즉 1초를 10의 9승만큼 나눈 게 1나노세크예요. 네. 그래서 그게 94개, 94 나노세크만큼의 시간 동안 1스텝 기본 명령 하나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명령, 1스텝 명령은 A 접점을 열고 A 접점을 닫고 이런 명령입니다. 그런 거 하나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4 나노세크라는 얘기고요. 프로그램의 메모리 용량은 15kilo 스텝입니다.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에 대한 최대 입출력 점수는 기본 입출력 점수는 30개예요. 30개밖에 못 써요. 30개밖에 못 쓰는데 기본에다가 증설 7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다 모듈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모듈을 붙여서
최대한 집어넣어 보면은 최대 254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능 규격 여기서 이제 P하고 M은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거니까 이제 익숙해지실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조금 건너뛸게요. F 두어 개 써봤죠. 그래서 F 이제 플래그 쪽 몇 개 써봤고요. 타이머 T는 타이머죠. 타이머 100번대 10번대 이제 100ms, 10ms, 1ms 되어 있는 거, 0번부터 시작해서 뭐 499번까지는 100ms, 그다음에 500번부터 999번까지는 10ms, 그다음에 1000번부터 1024번까지는 1ms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C로 들어가는 건 카운터였죠. 카운터도 1024개까지 0번부터 1023까지 쓸 수 있고, S는 뭐 지금 건너뛰고요. D 우리가 이제 D를 봤죠. D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워드 단위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여기 점이라고 되어 있는 P나 M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 단위예요. 즉 0 또는 1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P와 M이라 그러면, 여기 D는 워드니까 8비트가 1바이트고 1바이트 두 개가 모이면은 1바이트 두 개가 모이면은 1워드가 되죠. 즉 얘는 16비트짜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D0에 16비트가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따지자면 P 16개 혹은 M 16개에 대한 정보가 D에서는 하나에 저장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또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뭐 총 프로그램 수, 태스크 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RS232 프로그램 포트 가지고 있고, USB 채널도 가지고 있어서 RS232 혹은 USB를 사용해서 PC하고 연결될 수 있고, PC 쪽에 XG5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은 이 USB 혹은 RS232를 통해서 PC 쪽에서 PLC 쪽으로 프로그램을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로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장되어 있는 걸로 RS232, RS485 요게 각각 한 채널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규격에서 뭐 내부 소비 전력, 중량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R30SU 시스템 구성, 요게 지금 DR30SU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DN30SU인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거고, 여기다가 엔코더 같은 거 붙일 수 있고요. 서버 모터 같은 거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모터를 붙일 때는 바로 붙일 수는 없고, 중간에 서버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모터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모터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엔코더는 모터가 아니라 이 모터가 회전할 때 얼마나 회전했는지, 쉽게 말해서 모터가 회전하는 축 끝에다가 요 엔코더 끝부분을 같이 붙여줘요. 다른 쪽 끝은 이제 바퀴에 달려서 돌아가는 거고, 반대쪽 끝에다가 엔코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가 모터가 돌아간 만큼 엔코더도 같이 따라서 돌고, 얘는 돌아간 그 회전수를 PS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됩니다. 입력 장치가 되는 거죠. 모터는 출력 장치, 엔코더는 입력 장치. 이렇게 해서 엔코더로 들어온 입력을 PLC에서 받아서 얘가 지금 모터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회전수, 회전 바퀴수 혹은 회전 속도수 이런 것들을 PLC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내장되어 있는 RS232를 이용해서 외부 쪽에 어떤 그래픽으로 이제 출력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요건 이제 별도로 이제 터치 패널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랑 연결할 수 있고, RS485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이제 기기들하고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1개까지 연결할 수 있네요. 그리고 요 옆에 그 모듈들을 부착할 수 있다 그랬죠. 최대 7개까지 모듈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7개까지. 일반적으로는 IO 쪽 모듈을 많이 씁니다. IO는
I는 인풋이고 O는 아웃풋이죠. 입력과 출력. 즉 입력은 요 위쪽에 있는 요 핀에 대한 거고 출력은 아래쪽에 있는 핀인데 두 개를 합쳐서 30개밖에 안 된다 그랬으니까 30개를 넘는 그런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입출력 관련된 IO들을 옆에다 모듈을 붙여가지고 쓰는 거죠. 하나만 붙여서 쓰거나 하나로 모자라면 2개, 3개, 4개, 최대 7개까지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통신 모듈도 2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 최대 붙일 수 있는 건 7개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신 모듈을 2개를 붙인다면 IO 모듈은 5개까지만 붙일 수 있습니다. 최대 7개니까. 자, 입력부 출력부에 대한 요 모습들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어서 굳이 따로 더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구체적으로 위쪽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아까 그림을 보면 여기 요 위쪽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여기 이 윗부분이죠. 요 윗부분 요게 지금 입력 쪽입니다. 요게 지금 출력 쪽이고 그래서 입력 쪽에 해당되는 그림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RxTx SG 485 플러스 485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이 여기 RX부터 시작해서 485까지 이렇게 5개 요 5개가 통신하고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 0, 1, 2, 3, 4, 5 쭉 해서 여기 이제 9번 10 대신에 A번, B번, C, D 여기가 2인데 0하고 2가 지금 붙어서 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이 F 그 다음에 F 다음에 10이죠. 얘는 10이 아닙니다. 10진수 10이 아니라 16진수 10입니다. 얘는 16진수 12. 그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입력 쪽이고 콤은 공통단자예요. 콤은 공통단자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모든 것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외부에서 12V짜리 이렇게 뭐 그냥 제가 건전지로 그릴게요. 12V짜리 건전지가 있으면 얘를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이 하나를 콤 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다른 하나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여기를 스위치하고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죠. 그리고 얘를 요런 입력 쪽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서 닫히면은 전기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요 신호 0번으로 자, P0번으로 신호가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저렇게 입력부를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뭐 좀 구체적인 것들인데 DR30SU 같은 경우는 입력 점수가 18개입니다. 출력 점수가 12개고 합쳐서 30개가 되는 거죠. 절연 방식은 포토커플러로 절연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24V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4mA 정도의 입력 전류를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력부는 이제 릴레이 출력부가 있고 DR30SU에서 그 다음에 DR30S는 릴레이 출력부죠. 릴레이 출력부가 있고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출력부가 있습니다. 자, 릴레이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AC 전원 110이나 220V짜리 그런 출력 장치들을 사용을 할 때 릴레이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24V DC 전원을 사용하는 어떤 장치들을 쓸 때는 트랜지스터 출력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PLC를 선정해서 내가 어떤 걸 제어를 할 건지에 따라서 출력부를 릴레이를 쓸 건지 아니면 트랜지스터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릴레이 출력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TV1, TV3 그리고 P까지 나눠 가지고 여기가 전원 쪽으로 이제 따로 떼놔서 쓰는 거고, 여기 이제 40, 41, 42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40, 41, 42까지 이렇게 묶여 가지고 하나의 콤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40, 41, 42 이렇게 세 개가 TV5 하고 TV4 TV4가 여기 이제 콤 얘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거 이 세 개가 묶이는 게 아니네요. 제가 지금 아래에 있는 거를 좀 잘못 봤습니다. 다시 볼게요. 요 40하고는 여기 옆에 있는 콤 제로 요 두 개를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뭐 램프를 갖다가 켠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등을 하나를 켜려면은 여기 외부에다가 이제 벽에서부터 들어오는 220V 선이 있을 거고, 여기서 선을 두 개를 쭉 뽑아서 여기다가 바로 연결시켜 주면 여기가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얘를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쪽 콤에다가, 하나는 여기 40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PLC에서 내부적으로 뭘 쭉 하다가 콤 제로하고 40번 핀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번쩍번쩍.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를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제 선이 단절된 거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V5, TV4 이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TV7하고 6번하고를 씁니다. 여기 TV7 요거 41번, P41번하고 콤1하고 요렇게 두 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력 쓸 때는 콤이 어떤 거를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써야 돼요. 아무거나 연결하면 안 돼요. 40번하고 콤3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TV 9번, 10번, 8번 하고 연결이 되네요. 8번은 9번하고 10번 요 두 개가, 42, 48은 요 콤 이제 TV8에 있는 콤2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NC라고 되어 있는 것은 Not Connect의 약자입니다. NC는 쓰지 않는 단자예요. 얘는 NC, Not Connected, 아무데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쓰지 않는 단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번부터 16번까지가 13, 14, 15, 16번 이렇게 네 개가 여기 콤4랑 이제 붙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9번에서 22번까지 19, 20, 21, 22까지 이게 지금 TV18 요거랑 연결되는 거네요. 얘랑 연결되고 이게 TV12 여기랑 연결되는 거였군요. 자, 요거를 잘못 봤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 맨 밑에 있는 24V는 뭐냐 그러면 PLC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20V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외부에서 220V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R30SU라는 이 PLC에는 내부적으로 24V로 바꿔줄 수 있는 SMPS, 즉 전압 변환 장치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원이 24V라면 여기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전원을 많이 꺼내서 쓰지는 못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SMPS가 이제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변환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신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24V 전원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 출력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 이렇게 쭉 봤습니다. 입출력 회로 구성할 때 앞에서 쭉 봤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DC 입력 회로 구성하고, 릴레이 출력 회로 구성하고, 싱크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 소스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인데, 우리가 싱크 타입, 소스 타입 트랜지스터 출력에 대해서는 뭐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맨 끝에 이 전원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세요. 요 전원의 모습을 보면은 자 여기 싱크 타입은 여기 콤 쪽에 얘가 지금 PLC의 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마이너스 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 타입은 여기 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플러스 쪽이 연결돼서 사용이 됩니다. 자, 싱크 타입을 쓸 거냐, 소스 타입을 쓸 거냐에 따라서 전원을 연결시켜 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콤 단자에다가 음극을 연결시켜 줄 거냐, 양극을 연결시켜 줄 거냐. 요게 싱크 타입과 소스 타입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싱크 타입일 때는 음극을 연결시켜 준다. 요것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 타입일 때는 여기 음극을 콤 단자에다가 연결시켜 준다. 소스 타입은 반대니까 이제 얘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싱크 타입에 대해서만 음극이 콤 단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좀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싱크 타입하고 소스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장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는 싱크 타입으로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어떤 거는 소스 타입으로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처음에 골라서 한다 그러면 나는 싱크 타입 트랜지스터를 싱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센서들, 싱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다 쓰겠다 하고 싱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PLC를 쓰면 돼요. 이렇게 쭉 해주면 되는데 이미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소스 타입의 어떤 장비들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PLC를 교체한다 그러면 다시 소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장비들이 이제 소스 대신에 싱크 타입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도 이걸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좀 일이 번거로워지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네요. 자,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디지털 입력 접속에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NPN 오픈 컬렉터 타입이다, NPN 전류 출력 타입이다 이런 것들까지 뭐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